1943년 4월 18일 영국. 4명의 꼬마 아이들이 새둥지를 찾으며 놀고 있었다.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고 얼마 안가 커다란 느릅나무를 발견한다. 느릅나무에 누가 봐도 새들이 살고 있을 만한 조그만 구멍이 있었다. 한 아이는 손을 넣었고 이윽고 동그란 무언가가 잡혔다. 새알, 아니 그보다 더 커다란 두개골이었다. 너무 놀란 아이들은 곧바로 두개골을 집어넣었다. 그리고 약속했다. 절대 어른들에게 말하지 말자고. 우린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이곳에 온 적도 없다고. 아이들이 뛰어놀던 장소는 누군가의 사유지였다. 주인의 허락 없이 사유지에 들어와 뛰노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유골까지 발견했으니 부모님께 죽도록 혼날 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. 하지만 순수했던 건지 겁을 먹었던 건지 그중 가장 어렸던 토미 윌렛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다.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 시작된다. 느릅나무에 있던 유골을 조사한 결과 152cm 정도 되는 밝은 갈색 머리를 가진 35살 전후의 여성으로 추정됐다. 사망한 지는 약 18개월 정도 지난 듯 했고 특이한 점은 손이 따로 발견되었다. 그녀의 입에서 테피터라 불리는 뻣뻣한 옷감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누군가에게 질식사당한 뒤 나무에 유기된 것으로 보였다. 그게 전부였다.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죽었는지도 모른다. 유골의 치아 구조가 독특해 주변 치과의사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고 실종자 명단과 비교해봤지만 너무 많아 찾을 수 없었다. 1943년 영국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. 정체모를 유골이 발견된 지 6개월이 지났을까 근처 다른 지역에서 의미심장한 낙서가 발견된다. 누가 느릅나무에 류벨라를 넣었을까? 누가 헤글리슴 느릅나무에 벨라를 넣었을까? 단서일까 조롱일까? 이 두 개의 그래피티 모두 비슷한 글씨체였고 이 두 개의 그래피티 모두 느릅나무를 언급했다. 벨라. 정체모를 유골에게 이름이 생겼다. 수사관들은 실종자 중 벨라라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피티를 그린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그 무엇도 찾을 수 없었다. 그렇게 가설만 늘어났다. 첫 번째, 실종된 매춘부. 유골이 발견된 지 1년 후인 1944년 한 매춘부가 실종 신고를 했다. 자신의 동료가 실종되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벨라였고 1941년쯤에 실종되었다 했다. 놀랍게도 낙서에 쓰여진 이름과 같았고 놀랍게도 느릅나무에서 발견된 여인의 사망 시점과 비슷했다. 사건은 그렇게 해결될 줄 알았다. 하지만 실종된 여인이 사망한 여인이 맞는지, 만약 맞다면 실종된 여인은 누구에게 어떻게 왜 죽었는지 그 무엇도 알 수 없었고 결국 매춘부에 사라진 동료와 시신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. 두 번째, 흑마술. 인류학자이자 이집트학 학자였던 마가렛 머리 교수는 느릅나무에서 죽은 여인은 인간 제물일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.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을 때 나는 그녀의 손이 따로 발견된 것이 신경 쓰였다. 영국의 고립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악마 숭배, 인간 제물 같은 의식들이 남아있는데 죽은 사람의 손을 잘라 주술독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. 그녀의 손이 따로 발견된 것 아마 그 이유일지도 모른다. 실제로 이 주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. 마침 그 옆 동네에서 주술의식 때문에 사람을 죽인 듯한 살인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. 하지만 결국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다. 손이 떨어져 발견된 건 숲속 동물들 때문일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의식과 관련된 그 어떤 증언도 정황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. 그렇게 아무런 진전 없이 10년이 흐른다. 1953년 한 통의 편지가 기자에게 전달됐고 한 가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. 세 번째, 나치의 스파이. 편지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. 사람들은 결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것이다. 그 사건은 마녀, 흑마술, 달빛의식 그 무엇도 아니다. 내가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건
여인을 죽인 사람은 약 10년 전에 이미 미쳐서 죽었고 여인은 1941년에 영국에 불법 입국한 네덜란드인이라는 것이다. 편지를 쓴 안나라는 사람은 얼마 안가 경찰에 붙잡혔다. 그녀의 본명은 우나 모소.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전 남편이었던 잭 모소에겐 반 랄트라는 친한 네덜란드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반이라는 남성이 나치의 스파이였다는 것이다. 반에게는 여성 동료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세 사람이 같이 술을 먹었다고 한다. 그런데 같이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잭과 반은 그녀를 놀래켜주고자 그녀를 나무 기둥 속에 넣었는데 그녀는 빠져나오지 못한 채 죽어 있었다고 했다. 그 이후 잭은 악몽에 시달리다 결국 정신병을서 생을 마감했고 내 생각엔 그 유골의 주인은 잭과 반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자 나치의 스파이였던 그 여성일 거라 추측된다. 우나의 주장은 그럴듯했다. 죽은 여성이 네덜란드 출신의 나치 스파이라면 영국의 치과 의사들이 못 알아본 것도 당연했고 실종자 명단에서 찾을 수 없던 것도 당연했으니까.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. 우나가 나치의 스파이라고 주장한 반 랄트라는 남성을 추적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죽은 지 10년이 더 넘었는데 이제와서 이를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었다. 그렇게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. 77년 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, 용의자도 피해자도 그 누구도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영국의 미제 사건. 이 여성은 어째서 이 나무 속에 있게 되었을까?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회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. 누가 느릅나무에 벨라를 넣었을까?